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고발한 변호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관들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김선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하던 중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가 분실된 경위에 대해 수사관들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입을 맞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통상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현금 자체에 대해 원형 보존만 하고 그 당시 기억은 구체적으로 없어요. 누가 작성했습니까?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언제 만나서 얘기했어요? 지난주 일요일에 만났습니다. 두 수사관은 국회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고 경찰은 이례적으로 대전까지 내려가 출장 조사 형식으로 곧장 고발인을 조사했습니다. 수사관들을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는 국회에서의 증언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직원은 비닐을 뜯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봉권을 인식하지 못했다. 관봉권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고 또 김 변호사는 이들이 증거물 보전 의무도 어겼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압수계에 있는 직원들은 이 사무 규칙이 바이블입니다. 이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방임입니다. 따라서 직무유기에 명백하게 해당한다. 지난달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했지만 한 달째 지지부진하자 국회에서는 자체 수사의 한계에 대해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봉권 띠지 사건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겠습니까? 더 이상 셀프 수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추가로 관련자들을 불러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지난해 서울 연희동에서 대형 땅꺼짐이 발생해 차를 몰던 남성이 크게 다치고 조수석의 아내는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이 사고 피해자인 운전자를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송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유예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벌을 받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신선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1시 26분 도로를 달리던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피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땅속으로 고꾸라집니다.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너비 4m, 길이 6m, 깊이 2.5m 규모의 대형 땅꺼짐. 운전자 80대 남성은 중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아내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한때 맥박을 회복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경찰이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지난 2월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싱크홀을 피해가지 못했다며 과실이 있다고 본 건데 결과적으로 아내를 잃은 싱크홀 피해자만 이 사고의 유일한 피의자가 됐습니다. 근데 앞에 차들은 피해 갔잖아요. 옆에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쨌든 운전하다가 사고 난 경우에는 본인 조그만 과실이나 있더라도.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올해 초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운전자 본인도 다친 피해자이고 숨진 동승자와의 관계, 싱크홀이라는 이례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기소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작 사고의 근본 원인인 싱크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피의자 없이 내사 종결됐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집안과 호우, 매설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사고 원인을 발표했는데 경찰은 관련자들에게서 싱크홀 발생 책임을 물을 만한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경찰이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 중국 국적 40대 2명을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불법 소형 기지국을 확보했지만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은 이미 중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윗선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무단 소액 결제를 위해 불법 소형 기지국을 차량에 싣고 다닌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인 A씨.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역시 구속된 중국 국적 40대 B씨도 함께 송치합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16일 A씨가 평택항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하려던 펜토셀 장비를 현장에서 확보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펜토셀은 라면 상자 2개 분량으로 27개 부품이 들어있었습니다. A씨는 직접 차량에 설치하는 시연까지 했지만 원리나 작동 방식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과 휴대전화는 이미 중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검거 이후부터 일관되게 상선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 지역 노린 이유 뭡니까? 시킨 대로 했어요. 공항에서 검거된 것도 상선의 지시로 중국을 다녀오던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지시는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 무단결제 피해는 지난달 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접수됐는데 A씨는 피해 접수 하루 전인 지난달 4일부터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단 결제로 얻은 상품권 등을 현금화한 B씨는 약 2억 원가량을 국내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자금을 의심하면서도 중국으로 송금하는 데 가담한 60대 중국인 환전소 업주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윗선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출생아 수가 13개월째 늘어나면서 합계 출산율도 0.8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4만 7,804명으로 집계됐는데요. 혼인 건수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출산 지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출생아 수가 13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 1,803명, 1년 전보다 5.9% 늘며 다시 2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4만 7,8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많아 증가율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0.8명으로 0.04명 높아졌습니다. 올해 2월 이후 다시 0.8명대를 넘어선 겁니다. 통계청은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늘어난 데다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출산 지표를 선행하는 혼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혼인 건수는 8.4% 늘어난 2만 394건으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었습니다. 누계로는 13만 건이 넘어 6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작년 증가율 같은 경우 이제 역대 최대로 32.9% 증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어서 이렇게 증가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은 7,826건으로 1.4% 줄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월간 기준 1997년 이후 세 번째로 적은 규모입니다. 절대적인 혼인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 보니 이혼도 줄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사망자 수는 2만 7,979명으로 0.7% 줄며 감소 전환했지만 여전히 동월 기준 세 번째로 큰 수치였습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지난 7월 인구는 6,175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약 2년 8개월째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올해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꼽히는 제18호 태풍 라가사가 대만을 강타했습니다. 30명 넘는 사상자가 나왔고 마을이 침수되기도 했는데요. 124명은 실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접 지역인 홍콩과 중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7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됐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난 22일부터 수업을 멈췄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불어난 강물이 세차게 몰아치더니 순식간에 도로를 덮칩니다. 시커먼 물살은 거리까지 집어삼켰고 차량이 다녀야 할 다리도 위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집니다.
제18호 태풍 라가사가 대만을 강타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대규모 홍수가 일어나면서 최소 1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124명은 실종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동부 지역 화롄현에선 산간 지역 호수의 제방이 무너져 광포양을 덮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현지 당국은 광포양 안에 위치한 1,000명이 사는 마을 전체가 침수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립됐다고 전했습니다. 태풍이 지난 뒤 진흙탕이 돼버린 삼터, 주민들의 충격은 큽니다. 里面我们的冰箱跟帆船，跟帆船一样流来流去啊。我的车子也跟那个小木偶一样，也是在那边流，就跟玩具车一样。 인접 지역들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홍콩은 새벽부터 최고 수준 단계인 태풍경보 10호를 발령했습니다. 이미 700편 넘는 항공편이 취소됐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난 22일부터 수업을 멈췄습니다. 홍콩과 맞닿은 중국 광둥성에서도 100만 명 넘는 인원이 대피했고 도시 12곳의 학교와 공장이 문을 닫는가 하면 대중교통도 멈췄습니다. 연합뉴스 TV 최진경입니다.